네, 치료 사례 보겠습니다. 여자 50세, 1년 전부터 배변 후에 잔변감이 있고 복통과 가스가 차는 듯한 느낌이 나타난다. 이때 뭐를 떠올려야 됩니까? 대황. 이거는 어떻게든 똥이 지금 안 나오고 있다. 똥 뽑아야지. 똥 빼내야지. 대황. 뭐 지실이라든지 후박은 차지하고, 자, 복통은 주로 배꼽 아래 좌측 부근, 추위를, 자, 여기까지 딱 그렇고요. 추위를 못 참고 손발이 차서 잘 때 꼭 양말을 신고 자야 한다. 자, 제가 지난 시간에 계지와 차이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지는 외부에서 오는 찬 그거예요. 그러니까 으슬으슬 춥다든지 그런 찬 기운이고, 여기에 보면 몸이 차서 양말을 꼭 신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환자가 아니고 이렇게 된 경우에 항상 부자를 써야 됩니까? 아닙니다. 이런 된 경우라도 막혀서 그런 경우면, 막혀서 순환이 안 되는 경우면 이렇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뚫어주는 게 위주입니다. 이 환자가 그렇죠. 지금 똥이 안 나가고 있어요. 똥이 안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소통시켜주면 손발이 따뜻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만 보고 몸이 차다. 부자를 쓰자. 이렇게 하는 거는 틀린 얘기입니다. 네. 자, 뒤에 볼까요? 식사량이 적고 과식하면 소화불량이 되고 속이 더부룩하고 답답하다. 가스가 많이 찬다. 가스 찬다고 할 때에는 이제 대황을 써야 되는 경우라면 후박이 들어갑니다. 후박. 대변은 3일에 한 번, 항상 변비로 불편하다. 그리고 앞쪽에 보면 식사량이 적고 이런 거는 지금 대변이 안 나가고 있는데 비위도 지금 좀 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변비로 고생하고 그 외에 음수량, 소변, 수면, 생리 정상. 자, 이럴 때 대황을 쓰면서 후박도 좀 쓰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추위를 못 참고 이 근거만 가지고 부자를 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는 사심탕의 경우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거는 이 글로만 봤을 때에는 승기탕의 범주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아마 이제 정확하게 사심탕은 이제 다리는 법이 뒤에 나오겠지만 대화학령 사심탕처럼 물에 담궈서 물만 살짝 우려냈다가 그 다음에 따로 부자를 달인 그 즙이라고 표현하는데 부자 달인 물을 섞어 가지고 그걸 먹는 거예요. 지금 이 경우는 대변을 뽑아내기 위한 그런 방법이거든요. 사심탕에 아무리 대왕이 들어갔다고 해도 변비를 위주로 쓰는 게 아닙니다. 그 처방은 사심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임상례는 비록 호전이 되었다고 해서 이제 꼭 부자 사심탕을 쓸 수 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대변을 뚫었는데도 이렇게 되는 경우라고 하면은 그때는 부자가 필요하겠지만 대변이 막혀 있을 때 추위를 탄다고 해서 절대 부자를 먼저 쓰시면 안 됩니다. 자, 뭐 이 임상례를 하신 분한테는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정확하게 제 의견을 제시하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노인이 식사 중에 갑자기 먹지 못하게 되고 갑자기 식사 중에 못 먹었다. 다 체하는 거죠. 체하는 거. 갑자기 눈이 보이지 않고 뭐가 막혔습니다. 갑자기 어지럽다. 이건 확실히 막힌 거예요. 막혔고 인사불성이 됐다. 명치는 팽만하고 수족이 냉하게 되며 얼굴에 혈색이 없고 이마에는 냉한이 나오며 맥이 끊어질 듯하고 마치 뇌일혈, 뇌출혈과 같은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시굴과 식골이라고 하지만 부자 사심탕이 좋다. 자, 이런 거하고 이제 위에 거 비교해 보면 딱 됩니다. 자, 막혔어요. 막혔는데 어떻게 됩니까? 너무 많이 막히다 보니까 지금 사람이 죽기 일보 직전이 됐어요.
땀이 줄줄줄 나고 혈색이 없고 이게 바로 부자 쓰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럴 때에는 반하라든지 남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뭐 필요하다고 보지만 지금 응급 상황입니다. 응급 상황. 그래서 부자 사심탕을 쓰는 거에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확실히 지금 뭔가를 통해가지고 내려줘야 되거든요. 하지만 갑자기 어지럽고 할 때에는 반하도 쓸 수 있다. 그것도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반하가 효과가 느릴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자 59세 마른 체형에 좌측 머리가 자주 아프다. 두통이죠. 머리로 열이 확 오르고 두통이 생기고 땀이 쭉 나간다. 두통이 생기면서 땀이 뭐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허리가 자주 아프고 무릎 밑으로 시리고 차갑다. 뭘 덮고 있어야 한다. 심장이 자주 두근거리고 뭔가 지금 심장 쪽에는 열증이 있습니다. 가끔 통증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통증 이거는 뭐 이제 좀 기체에 막혀 있다는 뜻이지 꼭 이거는 통증이 있다고 심열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성격도 예민한 편으로 소화기도 좋지 않고 대변이 항상 무르고 시원치 않다. 자, 무르고 시원치 않다 할 때는 지실후박으로 갑니다, 여러분. 지실후박. 대항만으로 하진 않습니다. 찬 것을 먹으면 설사한다. 자, 그러면은 또 다른 얘기가 다릅니다. 찬 것을 먹으면 설사하는 경우는 확실히 냉증이 있어요. 이거는 부자가 치료하는 게 아닙니다. 부자가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자, 소변 횟수는 정상이고 시원치 않다. 자, 보면은 대변도 시원치 않고 소변도 시원치 않다. 자, 찬 거를 먹으면 설사한다. 자, 이 내용을 그러면 대소변이 막혀 있는데 찬 거를 먹으면 설사한다. 뭐가 좀 이상하다, 그죠? 자, 그럴 때에는 이거를 좀 구별해야 됩니다. 찬 것을 먹으면 설사하는 게 지금 당장의 증상이 아니에요. 가끔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끼고 판단합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대소변이 지금 시원치 않다. 그 다음에 가슴이 두근거린다. 대소변이 시원치 않으면서 심장에 열이 오르고 있다. 그리고 두통이 생긴다. 상부로 뭔가 기운이 뜬다. 아니면 이제 시리거나 차다라고 하면 표증이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 시오와 계지를 조합했는데 실패했다. 실패했다. 시오 계지를 쓴 이유는 아마 성격이 예민한가 하고 두통이 생기는 게 표증이 아니겠나. 그래서 시오 계지를 썼던 것 같고 지금 부자 사심탕으로 호전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이게 두통이 생기고 하는 것들 그리고 대소변 뭔가 두근거리고 한다면 무르기도 하고 이럴 때는 지실 후박들을 같이 쓰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뭔가 지금 황련탕 같은 느낌도 들고요.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부자 사심탕이 정증은 아니다 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자 62세 7년 전부터 슬통으로 고생했는데 조금만 무리하면 슬통이 어떠냐면 잘 붓고 무릎이 차고 시리다. 부으면서 차고 시린 거는 막혀서 그런 거예요. 막혀서. 그리고 이제 한습이 되는 거죠. 한습. 배에 가스가 많이 차고 변비가 있다. 일단 이런 게 있으면은 뭔가를 뚫어줘야 됩니다. 최근 가슴이 자주 두근거리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찬다. 자, 변비가 있으면서 두근거린다. 그러면 대황과 황련을 같이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대황과 황련을 쓸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다리가 붓고 하다는 것은 일단은 대변을 뚫어주고 넣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변이 안 나가는데 무릎이 차다고 해서 부자를 바로 쓰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자, 다한출, 소음수, 식욕소화 보통이고
소변 정상이고 잠은 잘 잔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한출인데 한출이면 이제 환기를 쓸 것인지 아니면 내부에서 올라오는 것인지를 봤을 때 변비 경향이고 최근에 가슴이 두근거리면서도 이런 것들이 있다면 수별이라고 봐야 되겠죠. 수별이라고 보고 수별을 치료할 때 대황과 대황과 황련을 쓰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부자를 쓰기에는 무릎이 시리고 차다라는 그 한마디만 가지고는 조금 애매합니다. 쓸 수 없는 건 아닙니다만 너무 그렇게 시리다 그럼 무조건 따뜻한 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통이 우선입니다. 소통. 네. 여자 44세에 8년 전 둘째를 제왕절개에 출산한 후에 환도통, 종냉통, 하지가 차고 시리고 저리고 아프다. 일단 하지 쪽으로 냉통이 있고 치질로 항문이 삐져나와 벌겋게 부어있다. 아이고, 항문통으로 앉지도 못할 정도다. 추위를 많이 타고 수족냉이 있다. 얼굴로 열이 자주 오른다. 소화 불량, 가슴이 자주 두근거리고 답답하고 불면 경향이 있다. 대변 1일 1회 보지만 변비 경향이고 무한, 소음수, 자주 어지럽다. 자, 저랑 같이 한번 해봅시다. 환자가 얘기하는 거는 이게 아프고 시리고 한 거죠. 근데 우리는 먼저 내부부터 따져야 됩니다. 자, 이 항문이 이렇게 빠지는 건 치질로 항문이 빠지는 건 전부 다 변비의 한 일종입니다. 변비가 있는데 자꾸 힘주는 거예요. 힘주니까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대변비 요거가 가장 포인트고, 자, 그 다음에 어지럽다고 합니다. 어지럽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 가슴이 자주 두근거리고 답답하고 불면 경향이다. 자, 여기는 확실히 뭔가 심려를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화불량, 얼굴로 자주 달아오른다, 두근거린다. 이거는 황련을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변비 경향이라고 하면 뭔가 대황도 좀 쓸 수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소화불량이 꼈기 때문에 어지러운 겁니다. 소화불량이 있기 때문에 어지러운, 수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변비가 있고 소화불량으로 인해 막혀 있습니다. 막혀 있으면서 차고 아픈 거예요. 자, 앞에도 얘기했지만 막힌 상황이 있는데 이렇다면 먼저 뚫는 것부터 해야 됩니다. 뚫는 것부터. 그래서 이렇게 있다고 해서 무조건 부자를 쓰는 게 아닙니다. 이제 대황과 황련을 같이 쓸 수 있는데 지금 대황, 황련, 부자 사심탕을 쓰려고 하니까 소화불량이 딱 걸립니다. 소화불량.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소화불량과 함께 변비가 있기 때문에 소화불량과 변비를 예를 들어서 약재로 따진다면 사인, 반화, 지실, 대황 요런 조합으로 가가지고 거기에다가 심려를 봐주는 황련이라든지 이런 거를 쓰면서 부자를 쓰든지 해야지 그냥 두근거리고 변비가 있으니까 대황, 황련. 왜 제가 이거 부자 사심단 쓴지 압니다. 자, 확실히 두근거리고 심열이 있는 걸 알았어요. 변비가 있어요. 대황과 부자, 대황과 황련. 대황과 황련이 들어가는 처방이 뭐 있나? 대황, 황련, 사심탕. 그러면 냉증이 있네? 부자. 요렇게 간 겁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처방을 할 때에는 그렇게 접근하는 게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물론 이런 걸로 해서 기본적으로 해결은 됐겠지만 반드시 이 전체적인 상황을 봐야 됩니다. 자, 여자 30세 3일 전 유산을 했다. 아이고, 그 이후에 전신이 춥고 발이 차고 시리고 저린다. 족, 냉통, 견통, 요통이 지속되고 있다. 추위를 많이 타고 손발이 차다. 확실히 뭐 냉증이 좀 나타납니다. 소한출, 소음수, 식욕, 소화 보통 잘 체한다. 잘 체하는 사람은 식욕, 소화를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대변 1일에 1, 2회 변비 경향이고 현재 2일째 변비가 있다.
자, 소화불량이 잘 생기는데 변비가 있다. 이때는 먼저 대황 쓰는 거 아닙니다. 소화기를 확실히 해결하고 나서 그래도 안 되면은 씁니다. 왜? 자, 소변도 자주 보는 거예요. 소변도 자주 본다고 하면 일단은 소화기부터 봐야 됩니다. 소화기부터. 자, 그 다음에 가슴이 자주 두근거리고 얼굴로 열이 오른다고 하는 거 보면 확실히 심열은 좀 봐줘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위로 상부에 열이 뜬다는 것은 하초가 차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부자를 쓸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화기를 충분히 줄여야 되는 게 보면 어지럽다, 두통이 있다, 잠은 잘 잔다. 두통, 어지럼증이 있으면은 소화기를 더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도액 승기탕을 처음에 썼다는 게 사실은 말이 안 돼요. 이걸 왜 쓰냐면 변비가 있으니까 대왕을 써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시리고 하니까, 그 다음에 두통, 시리니까 이거 상충이다. 대황과 계지를 쓰는 게 무엇일까? 이렇게 찾은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찾은 거예요.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치료가 되었다고 하죠. 조금 의문입니다. 이제 일단 똥이 빠지고 하니까 식욕 소화가 좀 괜찮겠지만 과연 이 사람이 소변 좋아지고 식욕 소화가 좋아졌을까요? 어지럼증 좋아졌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제 경험상. 네, 뭐 선택하는 건 여러분들의 그 몫이지만 제 경험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탕전법은 자, 사심탕에 차 끓이듯이 보글보글 할 때 딱 넣어가지고 한 10분 정도 있다가 우려내고 찌꺼기는 제거하고 거기에 이제 부자즙을 넣는 겁니다. 그래 섞어서 먹어요. 부자즙. 부자즙은 과거라면 아마 이제 부자가 생거를 보면 좀 안에 수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짤 수도 있고 요즘으로는 이제 부자를 따로 다려가지고 그 물을 섞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한출 오한 이래 하니까 계지탕과 비교될 수가 있습니다. 봄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 다음에 대황부자탕, 이제 대황부자 세신탕인데 여기 보면 세신이 들어가면서 확실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좀 더 통증에 좀 더 유효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실 때 항상 좀 비판적인 시선으로 보시면은 책들이라든지 이런 걸 소개된 거 보면 좀 구별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